132번 마카롱?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 그냥 여기다 쓰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초콜릿 맛 마카롱, 딸기 맛 마카롱, 바닐라 맛 마카롱을 중복 허용해서 8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랑 같은 문제인 거 알겠어? 오케이? 또는 각각 충분히 있을 때 8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 8개가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근데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한 마카롱들을 8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초콜릿, 딸기, 바닐라 마카롱이 있다, 중복을 허용해서 8개 고르세요 라는 문제랑 완전 똑같고, 충분히 많이 있을 때 8개를 택하는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고, 그냥 8개보다 조금 많이 해서 10개씩 있을 때 8개를 골라봐 라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요 말 때문에. 이해됐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라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니? 초콜릿과 딸기와 바닐라 3가지 종류 중에서 8개를 택하는 겁니다. 3개 중 8개를 택해봐. 근데 순서 있게 하는 거야?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돼. 마카롱을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맞죠? 뽑기만 하면 딸기를 몇 개 뽑았는지, 초콜릿을 몇 개 뽑았는지만 중요한 거지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복 허용하나요? 네, 아까 내가 해석해준 이 내용 때문에 중복 허용해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적은 개수들 중에서 많이 뽑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중복 허용하지 않고는 뽑지 못해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왔어.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놓은 거, 딸기가 몇 개까지 있을 때, 충분히 많이 8개가 있을 때 하는 작업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5개로 줄여봐. 그럼 뭐가 안 돼? 딸기를 6개 고른 거 안 된다, 그치? 딸기를 7개 고른 것도 안 된다, 그치? 딸기를 8개 고른 것도 안 된다, 그치? 어떻게 풀면 되겠네? 여사건을 빼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너희들 잘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수학 하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 우체통에다가 편지 나눠 넣는 거 했나? 했어? 했으면 그런 것들, 중복조합을 풀리는 대표적인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그런 것들 똑같은 상자에 나눠 납니다. 또는 선물 포장을 할 거다, 3개를 포장을 할 거야. 근데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거 골라서 넣는 거,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잘 인지해 두세요. 알았죠? 아무튼 그럼 딸기 6개를 골라보자. 그럼 뭐야? 딸기 6개를 고르겠다는 얘기는 뭐야? 총 8개를 고르는데 딸기를 6개 골랐어. 그러면은 초코와 바닐라에서 몇 개만 더 골라주면 되겠네? 2개만 골라주면 되고, 2가지 맛에서 2가지를 골라주면 되고, 방법은 똑같은 중복조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딸기를 7개 고른다. 그럼 뭐야? 총 8개 중에서 7개는 딸기니까 나머지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네. 2가지 맛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 그럼 여기는 딸기를 8개 고른다. 뭐야? 그냥 딸기 8개 고르는 딱 한 가지 방법의 수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계산해보자. 얘는 얼마예요? 2이 더하고 1을 빼면 10. 10C에 8에서 2H는 2이 더해서 1 빼주면 3. 3C에 2니까 3. 얘는 2. 얘는 1. 다시. 그리고 계산해보자. 10C에 8은 10C에 2랑 똑같고요. 그럼 얼마야? 45가 되고, 3, 2, 1을 빼니까 6을 뺍니다. 답은 몇 가지? 39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살짝 바꿔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어렵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138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적어도는 우리 숙제였지? 숙제가 이거 137번까지였지?
그치? 응, 오케이.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138번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은 일단 38번을 먼저 풀고 시작하긴 할 건데 옆에다가 어떤 유형들이 쫙 있는지 전부 다 설명할 거거든. 그때부터 필기 해주고 이건 다시 집에서 풀어봐. 방정식이 있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7이래. 근데 그 녀석을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0도 되고 양의 자연수, 양의 정수인 자연수를 갖는 그런 해들의 순서상을 찾아야겠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예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는 7 더해서 7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풀 건데요. 뭐 1, 1, 1, 1, 1, 1, 1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다라는 얘기는 1을 7개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1, 7개는 어디서 왔겠어? x, y, z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뭐 해주면 되겠네? 서로 다른 문자 세 녀석을 7번 골라서 고를 때마다 1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야? 순서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중복 허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x를 7번 부른 것도 되잖아 라는 의미에서 그냥 중복 가능합니다 해도 되고, 적은 개수에서 많은 개수를 뽑는 거는 중복 허용하지 않고는 못 뽑는다 그렇지. 그래서 중복 허용합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순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중복조합이니까 없겠죠가 아니라 왜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x를 한 번 딱 뽑는다 쳐봐. 근데 처음 뽑혀도 1을 받고 세 번째 뽑혀도 그냥 1을 받을 뿐이야. 첫 번째 뽑히나 세 번째 뽑히나 상관없이 똑같은 1을 받는다 그렇지. 그럼 구분돼 안 돼? 첫 번째 뽑힌 거랑 세 번째 뽑힌 거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구분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순서 없는 중복조합입니다. 이게 A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얼마야? 둘이 더해주면 10이니까 9C에 7, 9CA니까 4, 9, 36이 A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연수의 순서쌍인 B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요 녀석은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 B는 자연수인 순서쌍이라고 했거든. 그럼 선생 자연수면 어떻게 돼? 일단 0 가지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푸는 중복조합은 0을 갖는 것도 무조건 포함을 하는 거거든. 그럼 중복조합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치? 그렇다고 0인 걸 제외하자니 A만 0인, X만 0인 거, Y만 0인 거, Z만 0인 거, XY가 0인 거, YZ 뺄 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6건으로 풀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싸리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차피 똑같은 1이니까 뭐든 상관없이 3개는 미리 하나씩 나눠주자. 그럼 일단 가장 작은 자연수인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럼 남아있는 4개만 추가적으로 더 나눠주기만 하면은 자연수 순서 알아서 맞춰주겠다 그렇지. 그 4개를 전부 다 X한테 보내버리면, X만 4번 골라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5, 1, 1이 되는 거야. X 3번, Y 1번 고르게 되면 X가 4고 Y가 2고 Z가 1인 해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자? 서로 다른 문자 X, Y, Z를 중복조합으로 고르는 건 맞는데 자연수라고 해서 X, Y, Z한테 1을 미리 하나씩 나눠줬거든. 몇 개만 더 나눠주면 되겠네? 4개만 더 나눠주자라고 하게 되고,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6C에 2 얼마?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51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어디? 바로 위에 있는 137번을 이렇게 풀어왔었을 수도 있어. 137번 한번 풀고 갈게요. 요 녀석이 질문이 아닌 게 그래서 의아했는데, 요거는 사실 너희들이 6건으로 풀었으려나? 적어도라고 해서. 그래서 풀기는 풀었을지는 모르겠네. 자, 거기 들어봐요. 137번도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같은 종류의 빨간 펜 8자루가 있고 같은 종류의 파란 펜 6자루가 있어. 세 사람에게 나눠줄 겁니다. 이때 세 사람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받아보세요. 그럼 뭐야? 세 사람에게 나눠줄 건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 얘들한테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을 합해가지고 총 8개, 6개를 나눠주고 싶은데 무조건 한 자루 이상씩은 받고 싶대. 그럼 빨간 펜들이 어때? 다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똑같은 빨간 펜이니까 그냥 일단 미리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파란 펜도 마찬가지야. 파는 뭐야? 파란 펜도 마찬가지야. 한 개씩 미리 나눠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A, B, C 세 사람을 부릅니다. 어이 자네 한 명씩 한 명씩 보낼 테니 나와서 빨간 펜 하나씩 받아가게. 세 개는 나눠줬으니 몇 개의 빨간 펜이 아직 남아있겠어? 5개 남아있다 그렇지. 5번을 중복 허용해서 순서 없지? 5가 가보자. 그럼 얼마야? 7C에 5? 7C에 5니까 7C에 2랑 똑같겠네요. 얼마예요? 21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펜을 하나씩 미리 나눠줬습니다. 파란 펜 몇 개 남았어요? 3개밖에 안 남았지. 그럼 뭐야? A, B, C 서로 다른 세 사람을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없이 몇 번만? 3번만 더 뽑자. 그래서 5C에 3이 나오고 5C에 3은 5C에 2랑 똑같으니까 10이 나올 거고. 둘이 뭐 해줘야 돼?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동시에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답은 얼마? 210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이 문제의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알았죠? 여사건을 풀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라고 했지만 얘는 아니야.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된다. 알았지? 요거 잘 기억해 놓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순열에서는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 뭐? 미리 나눠 놓는 거. 왜? 만약에 이게 빨간 펜이 5개 있다고 해봐. 자, 서로 다른 두 사람한테 나눠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번 서로 똑같은 빨간 펜이라고 해봐. 펜. 그러면 뭐라고 해주면 돼? 한 개씩 미리 나눠주고 적어도 하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한 개씩 미리 나눠주고 나서 두 사람을 몇 번만 불러주면 되겠네? 2개 미리 나눠줬으니까 3번만 나눠주면 되겠네. 얼마예요? 4C에 3이니까 4겠다 그랬지.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2번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펜을 다루죠. 다른 펜이라고 해보죠. 그 펜 5개가 다 달라. 그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5개 중에 2개를 골라보자. 그 2개를 먼저 나눠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펜 3개를 2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2파이 3으로 가볼까?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160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푼 거 틀렸어요. 얘는 여사건으로 풀어봐.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여사건으로 풀어봐. 그게 진짜겠지. 전체에서 빼볼 거야. 뭐? 전부 다 A만 받은 거. 전부 다 B만 받은 거. 한번 빼보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전체 경우에서는요. 뭐예요? 전체 뭐예요? 2에 5승일 겁니다. 맞죠? 뺍니다. 전부 다 A, 전부 다 B. 얼마야? 30가지야. 이게 다야. 실제 나눠주는 경우의 수 자체가 32가지밖에 안 돼. 근데 이건 왜 160가지야? 굉장히 많이 중복됐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중복돼 있겠어? 처음에 5개 중에 2개 골라서 2개 나눠줄 때 빨간 펜 5개가 만약에 빨간 펜 5개가 A, B, C, D라고 쳐봐. 그거를 어떻게 나눠주는 거? 처음에 5개 중 2개 골랐을 때 A, B를 골랐어. 그래서 A 넣고 B 넣고 그 다음에 C, D를 나눠줄 건데 C, D, E를 받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뭐랑 중복되겠어? 처음에 5개 중 2개 고를 때 A, C를 골랐어. 미쳤나봐요. B, C를 골랐어. B, C를 골라서 B, C를 나눠줬어.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누구? A, D를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눠준 거랑 똑같아 달라. 결국 같은 경우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순열, 다른 펜을 나눠줄 때는 먼저 나눠준 거 하면 안 돼. 함수의 개수에서는 그래서 먼저 치역 나눠주고 나서 남은 치역 나눠주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는 묶어줘서 몇 개씩 가져갈래? 이걸 묶어준 다음에 분할로 분배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조합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전체의 경우에서 빼보자. 전체의 경우에서 뭐야? 똑같은 펜이니까 2H 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빼보자. 하나. 얘 얼마야? 6C에 5? 6C에 5니까 6C에 1. 6 빼기 1 빼기 1. 똑같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조합은 되지만 순열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나면 애들 또 순열에서 이상하게 막 푼다. 미리 나눠주고 막 한다.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된다. 알았죠? 그 문제였어요. 그러면 37번과 방금인 38번 문제 어떻게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겠니? 미리 나눠주기 대신에 완전 틀을 고치고 시작하는 거야. 저 7을 7개가 있다. 똑같은 7개를 더해서 만든 7이다. 그래서 그 1을 XYZ한테 나눠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꿔 하면 쉽게 풀 수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나는요. 알았죠? 자, 간다. 그러면 저 문제를 살짝 바꿔줄게. 이거부터는 필기하세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예시 문제를 가지고 바로 들어갈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3이라는 게 있다 치자. 오케이? 똑같이 시작할 거야.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 x, y, z. 자, 윤성씨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해의 개수를 찾아보래. 얼마야? 10까지만 불러주세요. 그렇지. 3H3은 뭐래? 13 하면 됩니다. 맞죠? 잘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2번. 자연수 XYZ. 한 번 더 불러볼래? 희영이 가볼래?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저 13이 뭐야? 13개가 있어서 13번 불렀던 거지. 그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신에 자연수니까 하나씩 미리 해줬어. 그럼 몇 개만 남아있어. 똑똑하구만. 그겁니다. 자, 근데 객관식이다. 이렇게 푸세요. 알았죠? 서술형이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왜 3H10이야? 자, 잘 기억하세요. 학교 시험에서는 즉 학교에서 다루는 방정식 문제에서 중복조합은 반드시 0을 가질 수 있는 음의 정수일 때만 이렇게 푸세요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연수일 때는 조금 바꿔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어떻게 바꾸는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0을 가질 수 있는 문자들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x라는 녀석은 반드시 1부터 가져야 되지. 그럼 0부터 가질 수 있는 x'이라는 또 다른 문자를 가지고 와서 더하기 1로 바꿔버리세요. y도 마찬가지야. g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x, y, z는 1보다 큰 자연수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면 x1, y1, z1은 어떤 수가 되는 거야? x1이 된다. x', y', z'은 어떤 수가 되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가 되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원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붙은 채로 는 13. 그럼 그 플러스 1 3개가 넘어가서 는 10이 되고 여기서 3H10입니다 라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의미 아닌 정수를 바꿔주거나 이게 서술형의 모범 답안입니다. 알 수 있겠죠? 이건 내신 때 계속 연습시킬 거야. 지금 잘 해놔. 나중에 잘하면 뭐 이것까지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이걸 조금씩 더 응용하러 갑니다.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x, y, z가 각각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해보자. 그런 녀석을 가졌을 때 저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객관식이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x한테 뭘 나눠주고 나서 1을 몇 개 나눠주고 나서 하나 나눠주고 y한테는 몇 개? 1을 2개 나눠주고 z한테는 1을 몇 개? 3개 나눠주고 나서 즉 몇 개를 나눠줬어? 6개를 나눠줬다 그치? 그럼 몇 개가 남아있겠어? 1이 7개가 남아있을 거고 그 7개를 뭐 해주시면 됩니다. x, y, z한테 나눠줘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풀어버리고 3H7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용 풀이에요. 그냥 생각만 달리 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다 그치? 그러면 서술형은 어떻게 풀게 될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를 0을 가질 수 있는 문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x가 뭐가 될까? 그리고 x가 뭐가 될까? x'에 더하기 1. y는 뭐가 될까? 더하기 2. z는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 자체가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에 더하기 6은 13이라서 6이 넘어가서 는 7로 바뀌게 되고 이때 x1, y1,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각각 음이 아닌 정수라서 바로 중복조합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도 음이 아닌 정수 써줘야 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보죠. 이게 단가? 아니요. 조금 더 복잡해져 볼게. 풀어보세요. 이거는 식 자체를 이대로 가면 되겠다. 홀수 XYZ입니다. 풀어보세요. XYZ는 홀수예요. 자, 그러면 저 방정식 자체를 어떻게 뜯어서 볼 거냐면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일단 홀수니까 가장 작은 홀수 자연수는 뭐겠어? 1이잖아. 1을 미리 나눠줘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11111이라고 보기에는 계속 1을 나눠주면 홀수 됐다 짝수 됐다 홀수 됐다 짝수 되잖아. 그럼 홀수 다음에 홀수 그 다음도 홀수 그 다음도 홀수를 가려면 뭐를 나눠주면 되겠어? 1이 아니라 2를 나눠주면 되겠지. 2가 몇 개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5개가 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1은 미리 1을 나눠주고 나서 이 5개는 추가적으로 불러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문자 XYZ를 몇 번만 불러주면 되겠네? 5번만 불러주면 되겠네. 이게 이제 객관식용 빠른 풀이가 되는 거고요. 서술형이라고 해서 뭐 많이 느린 거는 아닌데 나중에 이게 막 그냥 암산이 바로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서 가르쳐 주는 거고, 서술형은 말 그대로 서술형 대비로만 가자. 뭐야? 얘는 문자를 바꿔줘야겠다. 그렇지? 어떻게 바꿔줄까요? x는 어떻게? 0을 가져도 되는 x들이다. x 프라임들이다. 어떻게 돼? 일단 홀수니까 2x 프라임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더하기 1이야? 더하기 1 하면 되겠지. 왜? x 프라임은 0을 넣어도 되니까. 0일 때도 1이라는 양수 홀수가 나오도록. 알았죠? 됐나요? 자, 두 번째. y는 2y 프라임 더하기 1. g는 2g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2x 프라임, 2y 프라임, 2g 프라임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는 13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 3을 넘겨버리면 는 10이 되고요. 그러면은 뭐야?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이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네? 3h에 5가 되겠네. 이러면 끝나는 거. 아셨죠? 오케이. 끝.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141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거랑 똑같아. 그치? 3h5니까 얼마야? 7c에 5. 7c에 5는 7c에 2니까 결국 21고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객관식 그렇게 빨리빨리 해버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누구로 가냐면 부등식 한번 해보자. 139번 풀어보세요. 혹시 139번이 쉽게 빨리 잘 풀린 사람들은 요거 다들 썼지 얘들아? 1, 2번 지워도 되지? 5번 하나 더 줄게. 그 몇 번이야? 139번과 5번, 요거 5번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돼?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보다 작거나 같고 음이 아니니까 최소한 작아봤자 빵빵빵빵. 는 0인 건, 는 1인 건, 는 2인 건 나눠서 풀면 된다 그랬지?
그럼 는영인 건 어떻게 하면 돼? 4H 빵. 얘는 4H 1. 얘는 4H 2.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야? 1. 얘는 얼마야? 4. 얘는 얼마야? 5C이니까 10. 답은 얼마? 15.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런 식으로 가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는 0, 는 1, 는 2, 는 3, 는 4, 는 5, 는 13까지 쭉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지 않을까? 물론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 만약에 너희가 이항계수의 성질을 다 배웠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혹시 그렇게 풀었는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그렇지. 똑똑하고 너 어디서 배워왔어? 오, 똑똑하구만. 자, 신기한 놈인데? 이거는 문자 하나를 더 넣어서 는 13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1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고 싶은데 W가 0인 거는 는 13인 걸 푼 거야. W가 1인 거는 는 12를 푼 거고 W가 2인 거는 는 11을 푼 거야. 얘가 13까지 가면 는 0까지 다 푼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풀면 끝나네. 답은 얼마야?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쟤도 사실은 15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만약에 굳이 이거는 쉬워서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네? 5H에 2 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럼 6C에 2니까 15 하면 끝나. 이해됐니? 문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는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이때 조심할 게 항상 음이 아닌 정수인지 여기 등호가 붙어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가주세요. 지금은 가장 기본권입니다. 등호 붙어 있고요. 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 더 써서 방정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 문제 혹시 모르니까 잘 정리해놔. 나중에 우리가 마플 시너지 뭐 내신 고쟁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신 고쟁이나 마플 시너지로 넘어가면 이 문제 100% 나오고요. 그거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 확통은 이런 게 어렵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 그래서 확통은 뭐라고 하냐면 수원 수투랑 좀 다르게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상황들에서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네 저렇게 풀어야 되네를 좀 접해보면서 생각을 자꾸 바꿔봐야 되는 거야. 틀려도 돼. 틀리고 나서 아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네.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슷하게 적용을 계속 해보기만 하면 되거든. 처음엔 당연히 틀릴 수 있지. 어떻게 혼자서 발상을 전환을 하니? 그래서 신기하다고 부른 거야. 한 거야. 어떻게 생각했지? 똑똑하고만.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사실 근데 눈치가 있기는 하지. 13인 거 때려주고도 못하지. 그렇지? 물론 이항계수의 성질을 배우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저 그냥 푸는 방법도 있어. 그거 오늘 이제 하게 될 건데 뭐 일단 그거까지는 패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형 4번으로 갑니다. 유형 4번은요.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거 다 지워도 되죠?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 하면서 이미 내가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냥 중복조합에서 한 번 더 정리만 안 한 것 뿐이야. 가본다. 뭐예요? 중복조합까지 섞어서 만든 최종 버전 함수의 개수. 뭐 다시 한번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하자는 거지.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는 항상 예시 문제 가지고 기억하세요. 그 예시가 나도 항상 바뀌는데 1, 2, 3이 있고 1, 2, 3, 4, 5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가장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수학 하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확통으로 넘어오면서 또는 확통으로 넘어오면서 좀 다른 방법을 설명을 했었고요. 지난번에. 두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봤자 그거는 아무런 다른 게 없고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 즉 문제에서 제공되는 단어만 달라질 뿐 너희들이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대1 대응이랑 같은 거로 생각을 하세요. 정의의 개수가 같아지면 1대1 대응으로 물어볼 거고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라고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다음 세 번째로 가보자. x1보다 x가 더 클 때 그러면 함수값 fx1과 fx2를 비교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수학 하에서 했던 거고요. 네 번째로 가보자. x1보다 x가 더 클 때 그러면 fx1과 fx2가 비교해주면 오른쪽이 더 크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즉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일단 가보자.
수학 하를 할 때는 함수의 개수 정도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1이 갈 수 있는 방법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건 5가지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함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항상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공역의 개수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을 골라서 고른 놈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라고 하라 그랬지. 그럼 5개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어떻게 고를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 함수의 개수다 보면 전부 다 1, 1, 1 가는 것도 있거든. 즉 공역 1, 2, 3, 4, 5 중에서 3개를 고를 때 1, 1, 1 골라도 된다는 얘기니까 중복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중복 허용할 거고요. 그리고 순서가 있니 없니? 순서가 있을 거예요. 왜? 첫 번째 뽑히면은 1한테서 대응받는 거, 두 번째 뽑히면 2한테서 대응받는 거, 세 번째 뽑히면 3한테서 대응받는 거라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5, 8, 2, 3. 그래서 아까 5, 5, 5, 120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고 1대1 함수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5개 중에 3개 고르기, 얘도 5개 중에 3개 고르기, 얘도 똑같습니다. 고민해보자. 1대1 1대1은 중복해서 고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함수의 개수에서 순서는 있어요. 중복 허용하지 않는 순열, 그냥 순열, 수학 하에서 했던 거고요. 얘는 중복은 허용하면 안 돼. 함수값들을 똑같은 거 고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수의 개수인데 순서가 없어요?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은 큰 놈이 큰 놈한테 가라고 순서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고를 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난 고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조합이 되는 거고요. 얘는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가능, 크기가 크다,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알고 나면은 사실 조금 어렵게 함수를 정해보고 좀 어렵게 그거를 해봐야, 조건을 줘봐야 결국 당신들이 푸는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145번 하나 풀어보세요. 너무 쉬운데? 갑니다. 이거 뭐야? 결국 나는 이거 그리면 되게 많이 그리는데 1, 2, 3, 4가 6, 7, 8, 9, 10한테 갈 거야. 근데 3이 어디로 가래? 8로 가래. 반드시. 그러고 나서 무조건 정역을 봤을 때 큰 놈은 큰 곳으로 가래. 순서를 정해버렸다 그랬지. 근데 같아도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1, 2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로 갈 수 있어? 그렇지. 6, 7, 8한테 갈 수 있고 4는 누구한테 갈 수 있어? 8, 9, 10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국 똑같아. 방법은 공역 3개 중에서 2개만큼 뽑아주면 되고 중복 가능한 조합이다. 그렇지. 그래서 H,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는 H까지 안 해도 되는데 3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야. 하나 고른 건 C든 P든 H든 8든 무조건 3이야. 상관없는데 일단은 똑같이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되고 얘는 4CA니까 얼마야? 6. 답은 뭐야? 18가지. 1번이 되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이거 지어도 되지?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겠지? 이제는 막 섞어주더라도 너희들 풀 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 한번 들어봐요. 문제 2개 써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방금 손님. A 곱하기 B 곱하기 C 홀수 A, B, C 스물 자연수 AB 순서상 찾기. C도 있구나. D 하나 더 줄게요. 쉬운 문제밖에 없네. 아, 여삼수야지.
오씨,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없고, 쉬운 거만 있는데 쉬운 건 너무 쉽고 안 해. 저 하나만 해 그냥. 얘는 방정식 개수가 아니야. A, B, C한테 20을 만드는 뭔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A, B, C의 크기가 막 바뀌잖아. A가 컸다가 B가 컸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A, B, C를 고르는 거. 근데 A, B, C가 가질 수 있는 수 자체가 곱해서 홀수가 뭐야? 전부 다 홀수란 얘기다, 그치? 맞죠? A, B, C가 가질 수 있는 것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자연수. 아, 누구부터 누구까지? 1부터 19까지의 홀수입니다. 그것들 중 3개를 골라주면 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1부터 19까지 홀수 몇 개 있어? 10개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중복을 허용할까 안 할까? 순서는 없습니다. 왜? 1, 3, 5 고르면 순서대로 그냥 1, 3, 5일 뿐이야. ABC의 크기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고르면서 ABC한테 나눠줄 필요는 없는 거지. 고르기만 하면 ABC는 자동으로 알아서 가져가니까. 순서 없습니다. 중복을 허용할까요? 같아요. 같을 수 있습니다. 허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중복 조합이 되는 거라서 12C에 3 계산해주면 660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660 맞냐 근데? 220인 것 같은데? 그치 220이지.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살짝 색깔을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가면은 오늘 해야 되는 내용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네도 알다시피 오늘 이제 오프라인이기는 한데 지금 막 9시에 끝내고 막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시간 조절을 살짝 할 거거든. 그래서 뭐 잠깐 쉬었다가 아마 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정도만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짝 소개만 하고 쉴게요.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조합, 순열 다 끝났어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까지 해서 순열과 조합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다 한 거야 이제. 경우에서 다 구할 수 있어. 모든 상황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았죠? 근데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것들 중에 중복 조합 또는 그냥 조합을 활용해서 어떤 다른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 그 활용되는 방안을 이제 하나를 더 배울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항 정리라는 거예요. 이항 정리가 무엇이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딱 쉬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을 전개를 해봤거든. 그래서 전개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너네 매스플랫 숙제 한번 풀어봤나? 매스플랫 숙제 보면은 전개식의 항의 개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3승이 있어. 이 녀석의 항의 개수 어떻게 돼? 항은 몇 개야? 결국 이 항의 개수를 찾는 것 자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문자 괄호가 내가 수학 상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3개의 괄호가 있어요. 그걸 전개하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 괄호에 문자 3개 있거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도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도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하나씩 선택해서 선택된 것들끼리 곱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선택을 해볼까? 근데 얘도 XYZ, 얘도 XYZ, 얘도 XYZ. 결국 3개의 문자 XYZ를 3번 뽑아주면 되겠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근데 이게 XXY나 YXX나 결국 X제곱 Y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동류항 정리하면 결국 하나의 항으로 취급해야 돼. 순서 있다 없다? 없다. 순서는 없어지는 거야. 두 번째, 중복 가능하니 중복 불가능하니 XXX 됩니다. 중복 허용합니다. 그래서 H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5였으면 5번 골라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항의 개수예요. 그럼 개수는 찾아 치자.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개수는 결국 뭐야? 여기서 만약에 x제곱 y라는 항이 만들어진다. 그놈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고르는 방법의 수만큼 동류항들이 만들어져 있겠지. 똑같은 1 x제곱 y라는 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로 넘어가는 거고 그 녀석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계속 계수 걸을 겁니다. 알았죠? 그 계수의 이름을 우리는 곧 이항계수라고 하면서 이제 전개식을 쫙 배우고 나면 오늘 하는 건 딱 거기까지. 전개를 해서 계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그 계수를 구하고 나면 어떤 조합에 대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황을 뭐 해보자? 전개식에 대한 얘기, 이항정리를 한번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를 되게 내가 이틀로 쪼개서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려운데 그거를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를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이항정리랑 확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랑 통계 파트에서 나오는 이항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름도 비슷하지. 이 세 개는 콜라보 되기 딱 좋은 개념들이 섞여 있어요. 그 녀석들을 진짜 세 개를 짬뽕 시키는 문제가 있어.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더니 이거네.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걸 빌려봐야 계산이 가능하네. 세 개 짬뽕 문제가 있거든. 그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확통 문제 중에 가장 킬러는 딱 그 정도. 그 녀석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항정리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항정리는 2주에 걸쳐서 완성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숙제가 좀 적은 대신에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게 좀 문제도 많이 나눠주고 난이도 높은 것들도 좀 계속 보여줄 거니까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쉬었다가 지금 5분 20분에 시작할게요. 20분까지만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항정리 제대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복잡한 녀석, 복잡한 식의 전개식을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복잡한 식이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식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A 더하기 B의 전체 n승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 이 녀석 전개점은 몇 차식이 될 거야? x에 대한 n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n승 이런 식으로 쭉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갈 거 아니야. x를 하나씩 차수 떨어뜨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누구는 a는 n승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맞죠? 일단 항도 찾고 개수도 찾고 할 거야. 일단 항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알았죠?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겠어? A는 하나 떨어뜨려주면 돼. 그치? A는 하나 떨어뜨려주는 대신에 A가 떨어지면 누가 올라가야 돼? 다시 B가 다시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A가 n승이면 B는 0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하나 더, A가 n-2승이면 B는 몇 승? 2승.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A가 1승까지 나오면 B는 뒤로 좀만 빼자. 그리고 마지막 A가 상수항이 되면 B가 n차식이 됐을 거야. 이건데, 자, 방금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출발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녀석은 A 더하기 B라는 괄호가 n개가 싹 곱해져 있었어. n개가 곱해져 있었어. 근데 그 n개의 A 더하기 B에서 첫 번째 괄호에서 AB 중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AB에서도 하나 선택하고, 세 번째에서도 두 개 중 하나 선택하고, 계속 두 개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한 개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개수를 찾아가 보자. 만약에 A를 n번 선택하는 방법을 전부 다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곧 개수가 될 겁니다. A를 싹 다 고르는 방법은 몇 개? 한 개겠다, 그치? 그 한 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n개의 서로 다른 a 더하기 b라는 괄호 중에서 0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곳에서는 b를 골라줄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오직 하나, nc 0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번 더 얘를 만들고 싶어도 결국 마찬가지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이 n개의 괄호들 a 더하기 b 중에서 서로 다른 n개의 괄호가 있다, 그치? 그 중에서 n-1개는 a를 싹 다 골라주시고 딱 하나만 누구를 골라주면 돼? b를 골라주면 돼. 아, 그러면 결국 뭐겠네? n개의 괄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에서 b를 골라보자 라고 하게 되고, 그럼 결국 다 똑같은 a의 n-1승 곱하기 b의 1승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몇 개 만들 수 있어? n개 중에 하나의 괄호를 선택하는 방법만큼 b를 여기서 고른 거, b를 여기서 고른 거, b를 여기서 고른 거, b를 여기서 고른 거, b를 어디서 고른지의 개수, 즉 n개 중에 몇 개? 한 개를 고르자 만큼의 방법으로 a의 n-1승 곱하기 b의 1승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개수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뭐겠어? n개 중 2개, 얘는 n개 중 n-1개, 얘는 n개 중 n개. 나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썼어? b를 고르는 방법의 개수를 썼는데 그거는 a의 개수를 쓰든 b를 맞추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nc의 0은 nc의 n이랑 똑같아. 어차피 nc의 1은 nc의 n-1이랑 똑같아. nc의 n은 nc의 0이랑 똑같고 nc의 n-1은 nc의 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a로 맞추든 b로 맞추든 뒤에 걸 맞추든 앞에 걸 맞추든 하나만 맞춰주면 돼. 나는 보통 뒤에 거에 맞출 뿐이에요. 공식으로 써줄 때는. 알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냐면, 그 확통 이런 거는 자꾸 생각을 바꿔본다 그랬지. 그런 게 어려웠던 거고, 얘를 이제 식을 살짝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너네가 지금 수원을 제대로 다 배웠다고 치면, 수원을 제대로 다 배웠다고 치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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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플러스 플러스 계속해서 뭔가 많이 더해서 이제 중략하고 있는 많이 더하는 녀석들은 뭐로 쓰기로도 약속을 하냐면 시그마라는 걸 쓸 텐데, 자, 이거는 수원을 배운 사람들은 시그마의 표현법만 알면 되고, 혹시 수원 했었나, 희영이? 끝까지 안 했었나? 그러면 보는 방법만 알면 돼. 누구를 더할 것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표현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k 더하기 1,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k 더하기 1이란 걸 더할 거예요. k가 1일 때부터 k가 10일 때 것까지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 10 더하기 1까지 다 더할 거야. 모든 자연수 k1부터 10까지를 넣은 것을. 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바꾸는 문자는 보통 k라고 씁니다. k는 이렇게 쓸 건데 r이라고 쓸게요. 이번에는 보통은 k는 쓰는데 이번엔 r 써서 누구를 더한다? nc의 0부터 출발하네. 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기는 nc의 r, b의 r승. 일단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r에 0 넣어주면 nc의 0에 b의 0승, r이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계속 더하겠지? nc의 1에 b의 1승, nc의 2에 b의 2승 계속 더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니까 r이 얼마까지? n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a만 맞춰주면 되는데 a는 둘이 더하면 n, 둘이 더 지수끼리 지수만 더해주면 n, 더해주면 n, 더해주면 n, 더해주면 n이라서 더해주면 n이 되도록 n-r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어차피 시그마를 배우고 나면 그 시그마 표현하는 거는 되게 쉬워질 거야. 지금 아예 몰라서 또는 안 한 지 오래돼서 좀 헷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찌됐건 이렇게 쓰는 표현만 읽어주면 되고, 확통에서는 시그마를 계산한 건 아니니까. 요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개식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R에다가 1 넣어봐. R에다 1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요거 나오지. R에다가 N 넣어봐. 그럼 뭐 나와? 얘 나오지.
R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럼 뭐 나와? 첫 번째 거 요거 나오지. 각각의 항들을 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식. 수열에서 뭐라 불러? 그런 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처럼 형이 이것도 역시 명칭만 알아도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을 우리는 일반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전개식에 대해서 모든 항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식이라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0을 넣어주면은 첫 번째 항 나오고 1 넣어주면은 두 번째 항 나오고 2 넣어주면은 요거 나오고 세 번째는 3 넣으면 세 번째 거 4 넣어주면 네 번째 거 n 넣어주면 n 번째 거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항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그 중에서 문자 A의 MSR승이나 B의 R승을 제외한 얘만 NC의 R 얘만 뭐라 불러주게 되냐면 이항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이항계수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딱 이항 정리까지가 목적입니다. 알았죠? 가보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전개식의 일반항 같은 거 가지고 모든 전개식에 대해서 뭘 찾으러 갈 수 있다? 계수 찾으러 갑니다. 계수. 47번 가보자. x의 3승의 계수가 160일 때라고 합니다. 특정 항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야. 뭐? 일반항을 써야지. 알았죠? 특정 항을 찾으러 갑니다. 계수만 물어보든 차수까지 같이 물어보든 뭘 하든 일단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씁니다. 가자. OC의 R. 그러면 AX랑 X분의 2 둘 중에 하나는 R승으로 맞추면 된다 그랬고 하나는 O-R승으로 맞추면 되겠지. 누구를 R승으로 갈래? 얘를 R승으로 갈래? 얘를 R승으로 갈래? 앞에 거요? 뒤에 거요? 아무거나잖아. 아무거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야. 뭘 할래? 앞에 거 할래? 뒤에 거 할래? 뒤에 거? 앞에 거? 보통은 뒤에 걸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1승이 쉬워? 마이너스 1승이 쉬워? 1승이 쉽지? 쉬운 놈에다가 쉬운 걸 하면 어려운 놈에다가는 어려운 놈이 붙는 거야. 귀찮아지거든 나중에. 지금은 너무 쉽지만 그래서 보통은 심플한 항에다가 복잡한 승을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 그건 아까 근데 말했지만 아무거나 해도 돼서 상관은 없어. 그냥 이거는 내가 주로 쓰는 규칙이긴 해요. 알았죠? 요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는 누구끼리 개수를 만드는 잠깐만 괄호 좀 쓸게. 요거 개수를 만드는 수는 수끼리 차수를 만드는 그 항이라 해야 되나? 문자들은 문자끼리 문자라고 하자. O-R승 마이너스 R승 O-2R승.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어? 3승이 되고 싶으니까 R은 얼마겠어? 1이겠다 그렇지? 그러면 개수는 결국 뭐네요? 얘인데 R에다 뭐 넣어주세요? 1 넣어주세요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야 X 3승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지금 내가 쓴 거는 일반항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에다 1 넣어보자. 뭐 나와? 1 넣어봐. OC1 A의 4승 2의 1승. 근데 그게 160이 되겠대요. 10 약분 A의 4승이 얼마? 16이고 A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되겠네. 답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특정 항의 개수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조금 복잡해져 보자. 몇 번? 조금이야. 148번 풀어보세요. 148번 합니다. x의 제곱의 개수, x 5승의 개수. 두 개의 개수를 찾으라. 그냥 몇 번 하면 돼? 두 번 찾으면 되고 이런 기본적인 식에서는 뭐 하면 되겠네? 그냥 공식 바로 써버리는 거 훨씬 빠르겠다. 그치? 2차의 개수는 뭐겠어요? 얘는 2승을 만든다 치면 얘는 몇 승? 6승을 만들 거고 그치? 8시에 2로 가든 8시에 6으로 가든 하나만 맞춰주세요. 그리고 개수를 만드는 2의 6승 따로 가고 원래는 x의 제곱하면서 이제 일반항을 찾겠지만 개수만 찾을 거니까 x의 제곱은 그냥 무시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게 A고 그게 두 번째 B는 뭐예요? 5승을 만들고 싶대. 5승을 만들고 싶으면 얘가 5승이면 얘는 3승이어야겠지. 맞죠? 8C에 5로 가든 3으로 가든 아무거나 가세요. 2에 3승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조심할 때 이제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도 계수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x에 뭐 5승 이런 거 해줘야 돼. 알았지?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일단 패스할게요. A, B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답 나오고 그럼 얼마야? 이게 28 이게 56 2의 3승분의 2의 6승이니까 약분 2 약분 3 약분 2승 답은 4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죠? 간지러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다면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151번 별표 쳐놓고 이거는 집에서 푸세요. 151번 별표 어디로 가냐면 152번으로 갑니다. 이제 152번이 잘 보여. 10시빵 10시 1 10시 2 10시 10 조합들을 똑같은 C 10개 중에 고르는 0 10개 중에 고르는 1 10개 중에 고르는 2 10개 중에 고르는 모든 방법들을 뭔가 더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이항 정리의 특징이에요. 그냥 대놓고 전개식의 몇 번째 항의 개수를 구하셔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기초고 이런 것들이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4의 1승, 4의 2승, 4의 10승 보이니? 누구? B에다 맞춘 거다, 그치? 그럼 얘는 뭐에서 출발한 거겠어? 더하기 4의 전체 10승에서 0승, 1승, 2승, 10승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고 있어. 근데 앞에 있는 A는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건 뭐겠어? 왜 안 보이겠어? 1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보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4의 10승 즉 5의 10승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153번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153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다 한 사람들은 스스로 한번 해볼까? 157번까지 한번 가볼게. 두 개 풀어보세요. 153번 갑시다. 아니, 맞네. 153번을 풀어주라고 한 거는 152번과는 2번 맞나? 기본이? 2번과는 조금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 게 152번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에 있는 그 2와 조합 뒤에 있는 2가 맞춰져 있어서 쉽게 좀 한눈에 보이는 거. 근데 얘는 거꾸로 가 있어서 그냥 조금 달라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그렇지. 결국 이거는 1의 2승에 맞춰놓은 거고 1의 1승에 맞춰놓은 거라서 상관없어요.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1 더하기 2의 전체 10승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얘는 뭐겠어? 2가 0승일 거고 1이 10승이라서 안 보이는 거겠지. 됐죠? 둘 다 1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152번은 아까 내가 확인시켜줬는데 0부터 1, 2, 10까지 10개 중에 고르는 방법의 수인 조합들이 싹 다 들어가 있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치? 나중에 이거 확인 많이 해야 되는데 153번은 하나가 없네. 누가 없어요? 10시에 빵이 없어요. 그거는 최근에 된 거지 뭐. 맞지? 이 녀석에는 분명히 10시에 0부터 10시에 10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없어. 그 말은 이항을 시켜주면 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2의 10승까지. 그러면 답은 뭐겠네? 3의 10승 마이너스 2의 10승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알았죠? 한 개의 항이 없습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놓고 이걸 한 번 더 응용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잘 봐. 보이들 봐. 이거는 그건 뭐냐면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뭘 원하는 걸까? 일단 누가 봐도 홀수 번째 것밖에 없다는 거는 한눈에 보이고 있다, 그렇지? 왜 홀수 번째 것밖에 없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쟤는 이거 다잖아. 이것만 가지고도 얘는 너희들이 유추라는 걸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짝수 번째 것들이 사라졌다, 그치? 홀수 번째 녀석들은 남아있는데 짝수 번째 것들만 사라졌다? 뭔가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여기에서 응? 뭐야? 아, 얘 9구나. 놀래라. 아이, 잘못 썼다. 뭐? 홀수 번째 것들을 음수로 만드는 방법 하나만 딱 생각을 하면 둘이 뭐 하면 구할 수 있겠어? 빼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녀석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봐. 이건 뭐겠어? 1 더하기 2의 10승이라면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0승 혹은 1 빼기 2의 10승. 어차피 똑같습니다. 맞죠? 그 둘을 빼야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홀수 번째 것들이 2배가 남아있는 거야. 얘는 3의 10승, 얘는 1의 10승. 그럼 답은 뭐겠어? 3의 10승에서 1의 10승을 빼주면 1 빼주면 짝수 번째 항들은 부호가 똑같으니까 사라졌고 홀수 번째 항들만 남아있는데 2개씩 남아있겠지. 2로 나누는 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문제들도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학교 시험 문제겠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저기 뒤에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내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그 녀석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물론 지금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태. 알았지? 잉?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역시 계속 응용하는 녀석인데 154번은 너희들이 풀어봐. 155번은 사실 이거 말하고 싶어. 뭐냐면 사실 154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 야, 100의 자리 숫자가 뭐겠냐? 우리 5321이라는 게 있으면 5 곱하기 10의 3승 3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의 1승 1 곱하기 10의 0승은 안 썼지만 보통 이제는 우리가 10의 0승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얘가 결국 100의 자리 숫자고 얘가 결국 10의 자리 숫자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라는 얘기겠어? 이거 아닐까? 그러면 요 녀석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게 앞에 2가 붙어있는 얘도 살짝 자릿수 바뀌게 된다. 2의 5승 이런 거는 32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틀은 저거예요. 알았죠? 그거 가지고 고민 한번 더 해봐. 알았지?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녀석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으쌰. 그래서 확통이 뭐 벌써 오늘만 한 4번째,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통이 어려운 이유는 흔히 풀던 문제랑 너무 좀 느낌이 다른 것들이 똑같은 문제처럼 풀리는 것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완전 생각을 바꿔줘야만 결국 같은 문제가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157번 갈게요. 상수항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결국 뭐야? 특정 항을 찾아달라는 얘기다, 그치? 상수항은 0차항이거든. 0차항을 찾아보시다 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이상이 하나 붙은 거. 여기서의 상수항은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여기서는 몇 차항을 구해야 이것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만들어질까? 전개를 한 번 더 해야지. 여기서 몇 차항을 만들면 만약에 마이너스 2차항을 만들면 얘가 얘랑 곱해져서 상수항 만들어지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여기에서 마이너스 1차항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 녀석과 얘가 곱해져서 상수항을 만들겠지. 두 개를 더해서 진짜 상수항이라고 하겠지. 그럼 두 개 다 찾아줘야 되겠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틀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녀석의 전개식의 일반항을 먼저 써보자. 어떻게 돼? OCR x의 5-r승 x의 마이너스 1승을 r승. 그치?
그러면 문자 따로 식 따로 써보면 5Cr에 X에 5-2R승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그럼 이 방법은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이 방법으로 상수항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없어. 알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별표 치라고 했던 거 151번처럼 상수항이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창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한다는 걸 밝혀준 거예요 결국. 알았죠? 두 번째, 그럼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냐? R이 3이면 만들어지겠네. 네, R이 3이면 됩니다. 얼마요? 5C3 10. 얘가 10. 그러면 얘가 10. 그럼 얘는 이노섬이랑 곱해서 10을 만들게 됐네. 답은 10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답은 어디 있어? 3번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그러면 뒤는 159번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 아니야, 159번이 아니라 158번 당신들이 풀어주시고요. 158번 당신들이 풀어주세요. 가보자. 이제 점점 그냥 식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복잡해지고 있는 것 뿐이라서 완전히 그냥 풀이는 똑같습니다. 자, 가보자. AX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x-x분의 1의 7승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뭐 해줘야 될까? 얘랑 곱해서 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몇 차항을 찾으면 돼? 마이너스 1차항 곱하면 제곱될 거 아니야. 얘랑 곱해서 x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제곱이어야 돼.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차항을 만들어서 얘랑 곱해주세요. 두 번째, 여기에서 x제곱 2차항을 만들어서 얘랑 곱해주세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먼저 해보면 얘는 일단 한 방에 마이너스 1승 무조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물론 쉬운 건 만들어지기는 해. 근데 뭐 일단은 일반항 자체를 쓰는 걸로 항상 풀자. 7C의 R에 X의 몇 승? 보통 7-R승. 부호조심. 마이너스 1도 R승, X의 마이너스 1승도 R승.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을 R승 전체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미리 뜯어 놓은 거고. 7C의 R에 마이너스 1의 R승에 X에 7-2R승 해놓고 나서 그 녀석이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싶어. R 얼마면 돼? 4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R이 4면 됩니다. 그래서 7C의 4 마이너스 1의 4승. 그게 누구랑 곱해져? AX의 3승의 개수인 A랑 곱해지는 거야. 두 번째 R이 뭐일 때? 2가 되고 싶어, 2승이. 뭐가 되면 2가 남아? 안 나온다, 그치?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 2차항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뭐겠네? 얘가 뭐면 된다? 어디 갔어? 얘가 뭐면 된다? 70. 그래서 마이너스 1의 4승은 짝수승이라서 그냥 무시하고 A 곱하기 7C의 4. 7C의 4는 7C의 3. 7C의 3은 35예요. 그래서 A는 얼마? 2야. 그렇게 A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넘어가자. 오늘 마지막 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유형 8번에 있는 거 두 개. 유형 8번 160번으로 갑니다. 자, 요 녀석은 이제 방금 거랑 또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르냐면 방금 녀석은 앞에 거는 그냥 전개를 하면 되는 그냥 1차식이었다면 1승이었다면 이번에는 앞에 것도 5승 뒤에 것도 4승 이렇게 두 개 다 우리가 전개식 일반항을 써야 되는 문제. 그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똑같이 1번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문자는 달리 해야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봐봐. 두 개를 곱했어. 일반항들끼리 곱해봐. 그럼 뭐가 만들어져? 수능수끼리 문자끼리 묶을게요. 5CR 4CS 또 있나? 2에 4-X 그리고 X는 몇 차식? X는 R 더하기 S가 됐다. 그치?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얘가 뭐면 돼? 2면 되니까 RS를 고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주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첫 번째 거는 빨간색 식에서의 상수항과 뒤에 노란색 식에서의 2차항을 곱해서 만든 2차항. 두 번째 거는 여기도 1차항이 있겠지. 여기도 1차항이 있겠고 1차항들끼리 곱해서 만든 2차항. 여기도 얘는 뭐야? 여기서 나오는 2차항과 여기서 만드는 상수항을 곱해서 만든 2차항. 그 2차항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생각한 거야. 2차항 만들 때 앞에 계수 있다 치고 이렇게 있으면 2차항 만들려면 이거 이렇게 전개하잖아.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일반항 가지고. 그래서 귀찮아도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전부 다 뭐 해주세요? 더해 주셔야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얘는 뭐겠어? 개수는 따온다 이제. 5C 0에 4C에 2에 2승 더하기. 얘는 뭐야? 5C에 1에 4C에 1에 2에 3승. 얘는 뭐야? 5C에 2에 4C에 빵에 2에 4승. 이렇게 나와서 다 더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한 건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자, 요번에는 고3들은 내가 그냥 숙제로 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풀고 가자. 대신에 시간을 줄게요. 163번을 시간 오래 줄 테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봐.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163번입니다. 풀어보세요. 10C의 3이 뭐야? 10C의 3이 뭐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봐. 10C의 3이라는 놈이 의미가 뭐야?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그치? 순서 생각하지 않고 중복 허용하지 않는. 근데 그거 말고 이항 정리 또는 이항계 수로서의 10C의 3의 정의는 뭐야? 잘 봐. 10C의 3을 이제 너희가 이항 정리, 이항 계수에서 이걸 계속 더하는 거는 보통 이항 정리, 이항 계수거든요. 이항 정리, 이항 계수에서의 10C의 3은 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제? 알아볼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볼게. 원래 사실 이거는 원래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그 163번에서 화살표 유형 10으로 슝 보내놔. 유형 여기 163번 있잖아. 여기 화살표 슝 보내가지고 여기 유형 몇 번이야 옆에? 바로 옆에 10번이지. 유형 10으로 화살표 보내놔. 사실 유형 10번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갈게. 지운다.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사실은 보자마자 14, 7 해서 답은 3번 나오거든. 외워지거든. 나중에는 외우라고 할 거고. 왜 그런지 일단 봐봐. 저 녀석을 다시 한번 쓸게요. 7C의 0의 제곱을 쓸 거야. 근데 두 번 따로따로 쓸 거야. 왜 이딴 짓을 하지? 일단 잘 봐. 이 지워도 되지 이거는? 그러면 한 번은 가만히 두고 한 번은 거꾸로 써줄게. 뭘? 7C의 0 첫 번째 녀석은 7C의 0 그대로 두고 두 번째 7C의 0은 7C의 7로 바꿀게. 계속 똑같은 작업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럼 끝에 두 개를 내가 써줄게. 하나는 7시에 6 그대로 있을 거고, 다른 하나의 7시에 6은 7시에 1로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시에 7은 7시에 7이고, 그 뒤에는 7시에 7은 7시에 0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 지금은 위에 녀석, 저 녀석을 등호로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는 등호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등호로 안 갈 거야. 얘를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 얘는 도대체 뭘까? 얘는 1 더하기 x의 7승에서의 상수항의 개수지. 얘는 1 더하기 x의 7승에서의 7승의 개수야. 맞아? 얘는 1 더하기 x의 7승에서의 1차항의 개수고, 얘는 6차항의 개수야. 1차항과 6차항을 곱하고 있어. 몇 차항이 만들어지겠어? 7차항. 상수항과 7차항을 곱했어. 뭐였어? 7차항 만들어지겠지. 결국 뭐냐면, 이런 식에서의 각각의 항들이고, 전개식의 항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 식에서의 각각의 항들인데, 상수항과 7차항을 곱했고, 1차항과 6차항을 곱했어. 2차항과 5차항을 곱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겠어, 도대체? 전개식에서 몇 차항의 개수를 보고 있는 거야? 7차항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예상이 되나? 그러고 나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때? 보라색으로 가야지. 빨간 파랑 합하면 보라색. 1 더하기 x에 14승이라는 녀석의 전개식에서 7승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 14C에 7이 나와서 답은 21이라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외우라고 할 거고, 외우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알려줄 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역시 완전히 생각을 바꿔가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 163번은 별표는 쳐놔.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자주 물어봅니다. 증명 문제로도 자주 물어보고, 빈칸 추론 문제로도 자주 물어보고, 지금처럼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땡큐고, 어려운 듯 하면서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알았죠?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163번까지입니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대신에, 숙제가 적게 나가는 대신에 오늘도 테스트 그 프린트 문제가 나갈 거고, 프린트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 근데 이항계수, 이항정리를 다 안 한 상황이라서 지난번 거보다는 별로 어렵게 내진 않았어.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고요.